개축이 아니 일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진의 갑인의 개축이라고 생이 우리가 생일 알아? 정사가 1월 11일 아닙니까 음력으로?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깨끗 찍었는데 어? 그냥 안 틀렸어요. 상관격의 월간이면 1월 한 10일 하면 10일 그래 뜬데 1월 그냥 11일이야 깬또 음력으로. 개축. 오. 와 맞췄다. 소름. 쌤 소름. 공부 좀 했네. 공부는 알고요. 그냥 어쨌든 그래 이만큼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또 뒤에 가면 뭐야 너? 이거 한다고 못 들었어. 아 알았어. 예. 그 맞아요. 생일을 저렇게 유추할 수도 있네. 이야 많이 공부 많이 했네. 서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그 공부할 시간이 있어갖고. 아닙니다 선생님. 이야 공부 많이 했네. 네 맞습니다. 아, 또뭐 저런 이 제자님 계시는 것도 괜찮네 그죠? 우리 학우가 있다는 것도 괜찮네. 아닙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이 길신은 또 한 가지가 있어. 또 한 가지가 들어보셨죠? 근록. 뭐를 근록이라고 해? 근록격이라고 하잖아. 아, 참 모르시구나. 자, 월지 비견. 월지 아까 변생님 여기 근록입니다. 여기 근록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학자들은 비견급제는 결국은 보지 마라 하거든요. 그런데 근록격은 상당히 우리 사주를 풀어보면 근록격은 자수성가하라는 게 있어요. 자수성가형이거든. 근데 자수성가형인데 진짜로 맞는데 그 운이 보면 이게 상당히 어떤 길세이라도 운의 영향을 잘못 받으면은 그것은 못 써먹잖아. 못 써먹으면 결국 길이 아니라 흉이거든요. 길이 아니면은 흉인데 길흉론만 따지자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결국 흉신도 마찬가지. 흉신도 내가 조금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흉신도 운을 잘 만나면 길신이 된다. 내가 지금 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논에서 보면 근록격은 상당히 정말로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도 아니면 뭐로 내 아니면 못 살아나가. 내가 내 사회에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인수가 있다면은 좋지요. 독고다이가 아니라 그래도 나한테 누군가가 도와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얼마나 살아나는 게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아니고 완전히 독고다이로 살아야 된다면 이 사람은 주변에 많이 내 주체성이 강하고 한다 하더라도 판단이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근록 세월 권자거든요. 내가 스스로 세워서 나가야 된다. 그런 팔자다. 그게 기구할 수도 있지만 과정에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서 다 완성시켜놓고 세워놓고 보면은 참 장대하게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본다. 그 다음에 흉은 흉신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비견을 길격으로 봤으면 당연히 급제는 흉격이겠죠. 이 쉽잖아요. 급제는 뭐 당연히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한 내 재물을 남자들한테는 급제 오면 내 여자를 뺏어가지고도 하고 그죠? 서로 자기 긴장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어쨌든 내한테 내 인생에 득될 거는 없다. 내 사주 속에서 연월 일시 중에 급제가 있다면 급제값은 반드시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약자라 하더라도 신약자는 비견금은 자신을 도와준다라고 하잖아요. 나와 같은 경우 내 주체성도 높여주고 한다 하지만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급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흉신에 속한다. 그 다음에 식신이 길신이니까 상관은 또 흉신이다.
상관. 상관은 골 때리죠. 잘못하면. 상관은 잘못 쓰게 되면 전부 흉신에 속하지만 잘못 쓰게 되면 이 말로서 사람을 완전히 살인합니다. 말로. 지금 저 국회에 저 보면 그런 경우들은 사실 많잖아요. 진짜 말로서 살인하는 어떤 형태든가. 이 상관은 또다시 말하면 나의 것을 나의 이 관을 내 벼슬 내 명예를 내 말 한마디 잘하면 완전 박살나는 거야. 그래 상관은 흉신이다. 그 다음에 평관이죠. 아까 정관은 벼슬이고 평관은 완전히 정관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면 평관은 나를 억압하는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놀러가 하고 좀 공부하는 아이가 놀고 싶기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야 몇 시까지만 갔다 오너라 그다음에 뭘 해라 제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억압적으로 무조건 안 되거든요. 이제 교통 흐름을 놓고도 많이 비유합니다만은 이 평관은 어떤 행사든 본인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옵니다. 정신병이 올 정도입니다. 평관의 개입을 받아서 근데 내가 본 사주 중에 한 사주가 젊은 아이예요. 젊은 20대 후반의 아이들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평관의 영향을 받는데 다른데 어떤데 이 신기 있다라고 하거든요. 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리 사주를 본 게 아니라 거기 가도 사주를 펴놔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신내림을 받아라고 한대.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는 거라. 근데 저도 보니까 이 평관의 개입을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꿈을 많이 꾸게 되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평관이 강하다. 관의 영향을 받고 이렇다면은 재생관하면 신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가서 말도 못 합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곳에서만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말 못하고 천부 내 가슴 속에만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주체성도 약하니까 이게 이제 막 헛꿈도 꾸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식은 땀도 흘리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그래 이제 그걸 그쪽 쪽에 가면 이제 이 사람한테는 신내림을 받아라고 하거든. 그럼 난 그쪽 세계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 그러면 그쪽 길로 가야 된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아니라 이제 이걸 놓고 하는 얘기라. 그 다음 충분히 의학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대화로 이 사람에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상담에서 이 치료가 될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의학적으로 치료를 저는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 그 보는 관점을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또 그쪽에서 무속인들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른데 같은 거는 이러한 평관의 개입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그만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는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면 아신주의에 평관을 깔고 있으면 그 사람 진짜 남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신적으로 돌아붙이고 만약에 내 사주 속에 그게 신강자냐 어떤 운에 와 있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또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운의 영향을 받으면 좀 괜찮다가 또 악영향 받으면 또 이게 왔다 갔다 내 팔자가 돌리니까 평생 가나가야 되거든. 이런 경우 그래서 평관은 살이라고도 한다. 죽일 살자 완전히. 근데 그래서 이만큼 안 좋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여기가 정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편이 만약에 그렇다면 편의는 효신살이라고 해요. 효신살이라고 해서 올빼미 한자를 썼는데 효신살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뭐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데 굳이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굳이 이걸 효신살로로 왜냐? 아까 제가 이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법에 속하고 있는 사주, 명리, 작심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살은 무시하거든요. 요거 칠살 같은 요런 경우는 편관살, 그 다음에 좋게 작용하면 편관이라 합니다. 근데 효신이라는 거는 신살을 보는 사람들한테 효신살을 하지만은 그건 전부 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여기 위에다가 그냥 인성으로 길에 포함시켜버립니다.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흉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왜? 편인은 정인은 나와 관계가 다르지만 편인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관을 생해주거든요. 관인을 상생해서 내한테까지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자, 흉에 글로 비견내 급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급제나 또 뭐라 합니까? 양인산 같아요. 양인산. 굉장히 이 고집이 세고 발집이 세고 어디 독보적이고 뭐 이러한 그런 사람. 자 이래서 자, 이렇게 흉신과 길신을 구분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는데 그러면 자 용어로 써야 될 거는 어떤 거냐는 거죠. 이건 이렇게 보고 용어로 써야 되는 거는 자 그럼 길신의 용어로 써야 되는 것과 흉신의 용어 아까 뭐 순용이니 역용이라 했는데 그거는 단어만 그렇고 그러면은 길신으로 쓸 경우에 용은 일단 생설이라고 합니다. 생설 저는 이 생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설화라고 합니다. 설화. 길신은 만약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식신격이라 가정합니다. 식신격이다. 그럼 식신격이라고 가정한다면 식신격의 용은 생이나 이걸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설화. 식신을 설화시키는 만약에 목이 식신이라면 화를 써야 된다. 화. 그죠? 설화를 시켜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식신생제 식신을 써서 결과를 바라는 얘기죠. 식신격인 자가 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쇠 빠지게 하고도 결과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 본인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화라고 한다는 거죠. 설기가 아니라 기운을 설기시켜 빼내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빼서 꽃을 피워준다. 기운을 빼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극재화에서 설은 이 설기가 있고 설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한 것은 설화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화라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속하는 길신에 속하는 그 십성의 별들의 용신은 결국에서는 생설하는 오행을 써라 이 말입니다. 자, 또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러면 야를 만약에 식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 식신이 극하는 것은 뭡니까? 관이잖아. 그죠? 식신이 극한 것은 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지 맞지? 식신이 극한 것은 관인데 요거를 생하는 글자를 식신을 생하는 글자를 쓰려면 비겁으로 써야 되잖아요. 비겁으로 요거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식신은 다르다는 걸 정확히 집어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나마 식신은 생설에 해당되는데
일단 길씨는 기본적으로 생설이다. 용신을 쓸 때. 그런데 식신만 다르다. 그러면 식신은 왜 다르노? 설화로 쓰는 거는 맞는데 생은 설하니까 비겁으로 써야 되는데 비겁은 생화 설화하는 게 뭡니까? 재성이잖아요. 재성은 설화하는 기본으로 영으로 써야 되는데 비겁으로 쓰자니까 이것은 흑해버리잖아. 맞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생을 쓰는 게 아니다. 식신만 다르다. 길격 중에 길격의 용신은 생설화로 쓰지만 식신만 다르다. 그러면 식신은 결국은 용을 인성으로 쓰라 이 말입니다. 요거 정답입니다. 이러면 결국은 만약에 내가 식신격인데 운의 흐름에서 인성의 운이 오구나. 재의 운이 오면은 대박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왜 써야 됩니까? 내가 재성이 있다면 식신생재하는 사주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걸 결국 잡으려고 하면 저는 비겁 때문에 제가 억압을 받잖아. 결국은 신강이든 간에 그죠? 억압을 받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인성으로 쓰자는 얘기죠. 인성으로 그래서 이건 그렇게 쓰라. 그런 이제 용이고. 그다음에 이 흉신의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아까 길신에는 생설이라고 했지만 흉신에는 어떻습니까? 극설. 극설은 여기서 설은 설기를 뜻하죠. 그래 설은 극설은 설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흉신은 상관이다. 상관. 내가 얼마 전에 상관계를 가진 이놈 아까 끊어못 짰을 때 상관이지만 상관계를 가진 60대 중반의 분을 굉장히 목사 밑에가 뭐죠? 혹시 상당히 그 기독교에서 상당히 상담도 해주고 굉장히 그 직책이 있으신 분인데 상관계 목사주라. 그래가지고 장로 그런데 여기는 극설을 해라. 상관인 사주. 상관은 뭐 그럼 결국은 상관은 장로 나의 정관을 나를 보호해주는 정관을 깨부수고 잡고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상관은 상관 자체가 사주 속에 있다면 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법을 위반하도록 만들잖아요. 자꾸.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흉신으로 속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경험적인 측면에서 또 운의 흐름에서 만약에 이걸 생하는 이 상관을 생하는 것은 급제잖아요. 급제가 온다든지 하면 이 상관이 대발하니까 나는 아작나는 것이 없고 생각. 근데 극설하는 걸 여기서 그건 이거 여기서 상관을 극하는 것은 정인이잖아. 정인. 그죠? 극설하고 아까 식신하고 조금 같은 맥락인데 길신에서는 아까 죄를 이거는 이 상관은 결국은 정관이 아니라 상관을 그렇지 정관을 맞네. 정관은 해코지하잖아. 아까 여기서 식신 같은 경우는 이 설화를 시키려면 결국 죄를 써야 돼. 죄를 쓰려고 하면 비겁 때문에 안 되니까 이 정인을 쓰는 거고 이 정인은 또 관을 보고해줘. 재생관에 이 관인을 상생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렇게 사용됨에 따라서 이 흉신으로 취급을 하는데 이런 흉신을 취급하는 급제나 상관이나 평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극설기하는 오행으로 용신으로 써라, 용으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말 그대로 이 극하는 오행
그 선을 설기시키고.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 그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건 이 격이나 설은 사실은 힘이 강해야 됩니다. 격이라는 자체가 가장 힘이 강한 걸 갖다 격으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힘이 약하면 용신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내 사주 속에 없는 글자다. 없는 글자면 내 사주 속에 없는 글자가 용으로 써야 된다면 용으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격에 업부에서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없어도 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주 속에서는 없으면 그걸 용으로 안 쓴다 하거든요. 근데 언제 써야지? 그럼 언제 운이 올 때 써야지. 그래 이 사람은 내 사주 속에 사주가 좋다 나쁘다 의고 문제는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사주를 딱 보고 흉신들로 가득 찼다. 참 해는 사람 많죠. 팔자가 안 순하잖아요. 길신으로 꽉 찼다. 사주 딱 보면 이제 이게 하잖아. 이 사람 삶이 그나마 좀 순탄하겠다. 또 큰 변화 없이 온순하겠다. 또 사람 성품이 온순하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흉신은 늘 긴장해야 되고 뺏길 거 조율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확평을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우리 사주는 요즘 전화기 전부 그 만세력이 다 깔려 있어요. 그죠? 내 생년월일 만들면 사주 다 나와요. 그거 보면 비견이니 식신이 사관이 다 들어가 있어. 거의 뭔지는 모르지만 초보자들도 요걸 알면 이제 이 사주가 참 괜찮은 사주구나. 내 사주가 참 괜찮은 사주. 또 아니면 이 사주가 상당히 삶의 에러를 겪으면서 사는 사주겠구나. 이제 이런 걸 아실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제 여러 가지 구분하고 결국은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격국이 아무리 튼튼해도 지금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 있고 또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요구하는 그런 사회이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격이 있다 하더라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따라서 과거에는 튼튼한 진격의 사주가 제일 좋다라고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변한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주도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운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아까 제 아들 말씀드렸잖아요. 골때리는 사주 아닙니까? 다양한 사주잖아. 이거 하다가 때려치우면 또 저거 하고 거리는 있죠. 이거 하다가 좀 저기 내한테 적성 다 맞는 것 같아. 이 사람도 내한테 적성 맞는 거고 이 사람도 친구들도 다양하게 봐. 부류가. 근데 말 들어보면 이 말도 맞는 거고 저 말도 맞는 거고 신약적이고 이 말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 운에서 바람 한 번 빵 맞으면 때려치우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저하고 또 다른 거 하게 되고. 근데 재능이 있다는 거는 이게 과연 좋은 후원자를 만나든지 좋은 운의 흐름에서 잘 만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에러를 겪을 수 있는 사주다. 과거에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좋은 격 하나만 갖고 있으면 장대이다 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직업도 수만 가지고 직업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다양한 재능을 제대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에 참 좋지 않은 바람이 불어서 그 기운으로 이거 하다가 한 몇 년 하다가 치아보고 저거 몇 년 하다가 치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재능이 다양한 게 원래 재능이 다양하면 끝까지 뭔가를 할 수 없잖아요. 정편인도 마찬가지라. 내가 제도적인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쭉 정의만 있다면 거기로 쭉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식신이 받쳐준다면 깊이로 파고 들어가서 석박사를 될 수 있고 교수까지 갈 수 있는데 편인이 중간에 끼면 쭉 가다가 명량도 안 해봐야 참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라 지금. 그러게 되면 한 가지 일을 쭉 운전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것저것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뭐 시간 관계로 제가 좀 빨리 했는데 혹시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이 종격 사주라 해서 또 있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뭐 처음 오신데도 제가 처음에 원래 뭐 전에 서로 인사하고 아주 명리의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명리학이 어떻다라는 걸 이해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전부 다 아는 분들이 다 알고 오늘 선물로 보너스 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거든요. 생긴 이야기를 안 했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는 오늘 뭔가 문제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다시 한번 듣는다면 이게 그거였구나. 분명히 이득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늘 좋은 시간 될